여러분, 단 하루 만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어떻게 AI 주식 시장이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거대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164.25. 이게 뭐냐면요. S&P 500 지수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그냥 7000포인트를 넘은 게 아니에요. 그 위로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뭐랄까 상징적인 숫자죠. 진짜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믿기지 않겠지만 단 하나의 지정학적 뉴스였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지면서 어떤 연쇄 반응이 시장 전체를 휩쓸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유가입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국제 유가가 그렇게 폭락했을까요? 그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푼다는 소식이 딱 나온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유 공급망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공포였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7.86%나 폭락해버렸어요. 이번 사건이 에너지 시장에 던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한 방이었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를 거라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게 잠시나마 싹 사라진 거죠. 숨통이 탁 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니,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거랑 주식 시장에 불이 붙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 메커니즘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 한번 보세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둘째, 유가가 뚝 떨어졌죠? 그럼 셋째, 인플레이션 걱정이 확 줄어들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제 괜찮겠다 하면서 위험자산, 즉 주식으로 돈을 막 밀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랠리를 만든 완벽한 선순환 구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넓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미국 S&P 500 올랐죠. 한국 야간 선물도 크게 올랐죠. 반면에 원인은 폭락했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랐어요. 왜 이런 다른 흐름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 랠리는요, 철저하게 AI 그리고 반도체 같은 특정 기술주들한테만 돈이 확 쏠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거죠. 와, 이렇게만 보면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리스크와 기회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투자자한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딜레마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거라는 기회가 보이죠. 가자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고 너무 소수의 종목에만 집중돼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랠리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딱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급락은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당연히 정유회사나 석유회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겠죠. 이게 리스크고요. 하지만 반대로 항공사나 운송업, 제조업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곳들은 어떨까요?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이건 엄청난 호재, 즉 기회가 되는 겁니다. 환율과 채권 시장은 한층 더 복잡한 퍼즐입니다. 자, 리스크부터 보면 원화가 지금 달러당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도 있어요. 미국 쪽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었으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안정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시장이 지금 선순환에 들어간 건 맞아요. 이 흐름을 타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원화 약세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산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볼까요? 자, 자산별로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식,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은 계속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하고요. 다음 원자재, 에너지 쪽은 유가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금 같은 방어 자산을 좀 담아두고요. 마지막으로 외환과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데에 베팅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이 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호재의 퍼펙트 스톰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AI 중심의 화려한 랠리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좀 깨지기 쉬운 땅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